손평 하나에서 이제 2차 1과목 강의하고 있는 홍덕희입니다. 이번 26년 시험 대비해서 새로 개정된 약관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또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론서가 나올 때까지, 아마 그때 이론서가 나오면 이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이론서가 이제 4월 정도에 나오다 보니까 그때 나올 때 대비하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개정된 약관 내용을 위주로 좀 바뀐 부분, 또 새로 신설된 내용들 정리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참조하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린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과수작물부터 보겠습니다. 과수작물에서 여기 종합위험 수확감소보호장 품목이 신설됐는데, 우리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전 종합위험이었어요. 그런데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수확감소보호장에도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확감소보호장도 있는데, 이게 판매 기간이 다 11월이고요. 각 품목별로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조금 정해졌는데, 11월에 판매한다는 것은 어때요? 본 가입을 11월, 12월 이때 해서 이듬해 수확하는 과실을 보장받겠다, 그거거든요. 우리 대부분 과수가 다 이때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적과전은 언제예요? 적과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2월에 가입하고 그 판매 기간도 보통 11월 말에 이렇게 종료가 되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수확감소 보장은 이렇게 11월, 12월에 가입해서 이듬해 수확하는 걸 보장하는 그런 상품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전히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세 화재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만 특별히 병충해가 보장되는데, 이때 병충해는 탄저병만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 과수에서 병충해 보장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약이랄지 또 관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방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병충해 같은 경우는 방제를 잘못해서, 즉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자연재해가 또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태풍이랄지 이렇게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많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요, 비가 땅에 떨어뜨려서 거기에 이렇게 잠겨져 있던 탄저병, 그런 세균, 병균이 이렇게 나무에 올라와서 번지거나, 또 과수원 옆에 다른 나무도 있잖아요. 특히 아카시아 나무랄지 이런 걸 이제 기주식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병충해가 있다가 이렇게 옮겨 붙어서, 그러니까 이거 농가가 관리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걸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그러한 병균으로 보고 이것을 보장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품목이고요. 이듬해 여기 맺은 과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에 가입하면 이듬해 맺는데, 보통 우리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장 종료도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11월 2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보장은 여전히 특약으로 다른 과수와 동일하게 이제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 보장 개시가 이듬해 2월 1일이에요. 이듬해. 그러니까 보통 가입은 계약 체결은 보통 11월에서 12월 이때 이제 보통 그 전년도에 하고요. 이듬해 맺은 과실을 보장되는데, 나무는 이듬해 2월. 대부분 어때? 과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듬해 2월 1일인데 보통 나무 보장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1년이다 보니까 이듬해 2월 1일이니까 이듬해 다음해 1월 31일. 그래야 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듬해 2월 1일이니까 그 다음 년도 또 더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1월 31일까지 해서 나무는 1년간 보장. 그러면 이제 이거는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보험금이 우리 적과전처럼 착과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두 번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라 똑같아요. 가피자 해가지고 피해율이 평수 미평이 됩니다. 수확감소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세균 구멍병 보장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복숭아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예요? 병충해 감수량이 보장이 되는데, 그럼 사과 탄저병 보장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구체적인 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론서에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기다려 보자. 이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감귤에 있어서 온주밀감입니다. 수확기 잔존 비율이 개정됩니다. 보통 이것은 보통 해마다 좀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자,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수치였는데 이제 개정되면서 자, 수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교재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항상 우리 약관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 나온 교재로. 자, 그리고 혹시 구교재를 하더라도 새로 바뀐 약관 내용을 반영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떠도는 걸 가지고 하신 분들은 옛날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반영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에서 이제 정부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인데, 자, 우리가 적과전하고, 자, 적과전 품목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중에서도 벼만 어때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리가 추가가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약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사업 방법서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론서가 나오면 거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벼 같은 경우다, 자, 이것도 밖에 우리가 보통 35, 정부 지원, 자기 부담 비율 10, 15, 20, 30, 40에서 35, 38, 50, 그 다음에 55, 60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3%로 더 줄고요. 최종이 65니까 아마 여기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 내용은 어떻게 바뀔지는 이론서가 나와 봐야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보리도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자, 그래서 보리가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47%에서 60%. 그러니까 이제 10, 15, 20, 30, 40%.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게 이제 어떻게 수치가 배정이 될지는 이론서에 나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방법서에는 이렇게밖에 언급이 없어요. 자, 이건 그때 가서 보는 걸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이제 밭작물이 조금 변동이 많습니다. 자, 밭작물이 조금 변동이 많은데요. 자, 먼저 수확감소 보호장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수확감소 보호장 밭작물 품목. 자, 마늘, 양파, 양배추, 고구마, 감자, 그리고 콩, 파차, 옥수수, 수박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되었느냐 이제 보게 되면, 자, 이번에 신규로 새로 들어온 품목이 생강, 그리고 녹두, 참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품목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사과배, 단감, 떨분간 수확하면서 보호장이 추가됐다는 거, 신설된 거.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바뀌진 않아요. 내용이 이제 개정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양배추가 이번에 양배추가 그냥 양배추 그랬는데 재배 작형에 따라 둘로 나눠요. 그래서 가을 양배추 그리고 월동 양배추로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은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다음 생산비 보장에서 수확감소 보장으로 이동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조심해. 자, 이게 그동안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이제 변경되어 이동된 거. 자, 그러면 자, 원래 보세요. 우리 생산비 보장에서 단호박, 그 다음에 무가 있었죠, 무. 그런데 무 중에서도 이제 가을 무고요. 그리고 당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을 배추, 이런 것들이 자, 수확감소 보장으로 옮겼는데, 자, 단호박은 그대로 옮겼어요. 그대로 변동 없이 그냥 생산비에서 수확감소 보장. 자, 그런데 무가 있었죠. 원래 무가 고랭지 무, 가을 무, 월동 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무가 가을무만, 이 중에 이 가을무만 재배 작형이 일반 그리고 단무지 알타리용으로 확대됐어요. 보통 일반이란 말은 보통 우리 김장용으로 쓰는 거, 우리 일반. 그리고 단무지는 우리가 잘 아시죠? 단무지 만드는 용도. 그리고 이제 알타리무인데 이 중에 일반 이것만 일반부만 자, 수확감소 보호장으로 옮기고, 그러면 단무지나 알타리 용도는 그대로 생산비 보장에 남아 있어요. 대신 이제 생산비 보장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이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당근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바뀌었는데, 당근이 원래는 그냥 당근 그랬는데, 자, 당근을, 자, 고랭지 당근, 가을 당근, 월등 당근으로 또 재배 작형이 3개로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확대된 게 그대로 전부 다 수확 감소 보장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배추입니다. 자, 배추가 이제 봄 배추, 고랭지 배추, 가을 배추, 월동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가을 배추만. 그러니까 나머지, 자, 봄 배추,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는 그대로 생산비 보장 품목에 남아있고, 가을 배추만 이제 수확 감소로 오는데, 이 가을 배추가 이제 옮기면서 일반형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보장으로 나눠졌어요. 원래는 일반형이었죠. 그러니까 김장용이었는데, 여기에 병충해 보장용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배추 병충해 보장이 없는데, 이 병충해 보장용에 무름병만, 자, 들어왔습니다. 배추도 물론 병충해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특히 배추는요, 이 무름병이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배추밭에 무름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배추밭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다 경작을 포기해야 될 정도. 그래서 가끔 우리 TV 뉴스에 나오면 배추가 어때요? 마치 뭔가 녹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물러서 녹아진 것처럼.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이거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기는데, 특히 장마철, 여름철 날씨가 덥거나 장마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생긴데,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자연재해로 이제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병충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농가가 제대로 어때요? 농약도 뿌리면서 관리를 잘 하면 방제가 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 자연재해가 점점 기지가 온 나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리고 폭우 얼마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요, 거의 자연재해성 이제 손해로 보는 거예요, 지금. 농가가 관리 소홀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장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 배추가 일반형, 병충해 보장형 해서 수확 감소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생산비 보장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공식에서요, 자, 양파 하나가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자, 양파가. 자, 그래서 양파가 어떻게 바뀌었냐? 가입년도 직전 7년 중 최대 채소값을 제외한다 그러는데, 이때 그럼 최대 채소값은 뭐냐? 이거 과거 수확량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A값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 수확량. 그래서 우리가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50%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 해가지고 연도별로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최대 채소 제수, 이 말은 곧 뭐다? 올림픽 평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올림픽 평균 값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자, 우리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있잖아요. 그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최근 5년 거 원래 우리가 산출하는 방법에다가 이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값을 적용한다 했어요. 자,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예전에 유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산출합니다. 아, 유자하고. 자, 그래서 양파만 이제 이렇게 한다고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각각 방금 우리, 자,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재배 작형이 세분화된다는 얘기는 상품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의 내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각각에 해당되는, 자, 보험 기간도 다 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당근은 그냥 예전에는 당근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에서 당근 그랬는데, 이 당근 중에 가을과 월동 당근이 우리 생산비 보장에서 했던 거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고랭지 당근이 달라져요. 자, 고랭지 당근이, 자, 파종 완료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판매 기준도 10월 20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자, 이 내용은 예전에 생산비 보장에서 했던 것 똑같아요. 그래서 고랭지 당근만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 양배추도 마찬가지. 월동 양배추가 기존에, 자, 수확 감소 보장 이거 그대로 같아요. 근데 이게요, 예전에 2월 28일 그랬다가 2월 말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2월 28일에. 그러니까 이제 약관을 만들면서 옛날 자료를 하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이제 이론서에 나올 때 2월 말일로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약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을 양배추가 이제 자,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가을 양배추니까 어때요? 가을을 넘기지 않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판매 개시연도 11월 30일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가 이제 추가됐어요. 이건 예전에 그대로 갔고요. 자, 그다음에 차입니다. 차는 이제 종료 시점이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인데 이 말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예요? 이듬해 이제 5월 10일 초까지 마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북 지역만 이듬해 5월 20일 이렇게 이게 이제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을 감자입니다. 자, 가을 감자도요. 자, 원래는 제주 위에가 여기 12월 15일 그랬어요. 12월 15일. 그리고 제주 위에는 11월 30일. 자, 그리고 제주도만 12월 15일 그랬는데 이 날짜가 12월 15일에서 31일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조금 바뀐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가을무, 그다음에 가을 배추인데요. 자, 이거 이제 아까 일반령하고 병충해 보장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9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랬고요. 보장 그리고 이제 판매 개시연도 자, 이게 이제 12월 15일. 왜냐면 우리 생산비 보장 있을 때는 보통 정식일로부터 며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일, 80일, 90일, 110일 막 이랬잖아요. 110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확 감소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일로 바뀐 내용이에요. 수확 감소로 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같은 경우도 이제 자, 생산비 보장에서는 자, 보통 단호박 뭐라고 하냐 정식 완료부터 90일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확 감소로 오니까 이제 이게 한계일이 들었어. 그런데 이 한계일이 보세요. 이건 그대로 같아요. 그러니까 90일이니까 자, 5월 29일에서 90일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5월 29일이니까 6월 29일, 7월 29일, 8월 29일 한 달 30일로 하면 딱 90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틀이 부족하죠? 왜 이틀이 부족하냐? 5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거기 6월 그때는 30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 해가지고 그 이틀이 빠지니까 자, 31일까지 있는 거 빼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 31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은 30일이고 7월, 8월 어때요? 다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일 있는 거 빼야 돼. 그래서 이틀이 빠져서 자, 그러면 이제 30일. 자, 그러니까 5월달, 7월달, 8월달이 31일이니까 3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빼서 이제 90일째. 그러니까 그런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새로 자, 신설된 품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품목들이니까 보장 개시, 그 다음에 종료 시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론 강의할 때, 자, 이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경작불능 보장 기간이 우리 콩팥, 특히 이거. 콩팥이 뭐였냐면, 기억나나 모르겠네. 종실비대기 전. 자, 종실비대기. 그래서 열매 종자.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콩이 있으면, 자, 이거 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종자가 점점 커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대기 전 그랬는데 이게 수확 개시 시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종실이 점점 커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할 때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작불능이 수확 개시죠. 그래서 종실 비대기 기간보다 수확 개시 시점은 조금 더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경작불능 보장 기간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실 비대기 전에서 수확 개시. 그리고 이제 옥수수는 그대로, 사료용 옥수수는 그대로, 자, 이건 초과하지 마라. 다른 품목은 이제 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자, 이제 모든 품목이 다 뭐다고요? 다 수확 개시 시점인데, 사료용 옥수수만 뭐다? 8월 31일 초과하지 마라. 해가지고, 사료용 옥수수가 이제 우리가 5월, 6월, 7월, 8월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만 한계일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자, 수확 감소 보장도 이제는 재파종, 재정식이 자, 늘어납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자, 생산비 보장 품목이 있던 게 수확 감소로 옮기면서 자, 지난해 생산비 보장 품목이 재파종, 재정식이 다 보장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재파종, 재정식이 보장된 게 그대로 수학감소 보장으로 옮기면서 보장 그대로 인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우리 마늘 재파종인데 그동안 마늘 했는데 이제는 난지형만 재파종이 인정됩니다. 자, 이런 구분 없어요. 난지형, 한지형 구분이 없었는데, 자, 이제 재파종은 난지형 품종만, 자, 재파종. 나머지는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은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식. 자, 이 재정식도요, 이제, 자, 생산비 보장에서 인정된 게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신설된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 정식 이론 강의할 때 이제 하면 되니까, 자, 이 날짜들에 대해서는, 자, 아직 여러분이 미리서 조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약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론소로 옮기면서 약간 이론소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런 것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파종, 재정식, 이제 보험금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마늘 난지형입니다. 자, 이건 그대로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자, 그리고 재파종이나 재정식이나 다, 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0%고 면적 비율 다 그래요. 자, 이렇게 다. 그런데 당근만, 자, 당근만 고랭지 당근, 가을 당근, 월동 당근, 당근만 여기가 15%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당근만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건데 이제 당근의 특성상 그러는지 아니면 이제 하다가 입력 실수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이론서 나올 때 정확히 반영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만 15%.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신규 상품은 15%가 없죠. 왜? 보험 가입 이력이 없잖아요. 최근 3년간, 최근 2년간 이런 가입 이력이 없기 때문에 15%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박 같은 경우, 자, 작년에 신설이라 당연히 15%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가을 배추나 그 다음에 가을무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우리 생산비 보장이 있을 때 15%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감소를 옮기면서 여전히 15%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 고랭지 당근은 자, 원래 15%도 있었어요. 생산비 보장이 있을 때. 그런데 고랭지 당근만 그래요. 그러면 자, 가을 당근하고 그 다음에 월동 당근은 여전히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당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10%, 15% 자, 이게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고랭지 당근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산비 보장 품목으로 가서 봅니다. 생산비 보장 품목도 조정됐죠. 왜? 수확감소 보장으로 옮기는 바람에. 자,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으로 옮기는 게 이제 우리 단호박, 그리고 무 중에서는 일반무입니다. 그리고 당근, 그리고 배추, 가을 배추만 옮겼습니다. 일반과 병충해로 세분화되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무만 옮긴 여기 뭐예요? 단무지하고 알타리무는 그대로 여기 남아있다는 거,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배추도 자, 고랭지무, 월동, 봄배추는 그대로 있고 가을 배추만 옮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준비기, 생산비기수. 자, 이것은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바뀔 거라고 알고. 자, 그래서 고추와 브로콜리가 49.5에서 54.2, 그리고 55.9에서 61.1%.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이제 바뀌는 거야. 수치 이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표준 생산일. 우리가 고추가 100일이죠. 그리고 브로콜리가 130일 그런데 고추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추가 100일에서요. 홍고추하고 풋고추로 나눠서 홍고추는 그대로 100일, 그리고 풋고추는 70일. 풋고추는 좀 일찍 수확하잖아요. 빨갛게 익기 전에.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수확일수입니다. 자, 표준 수확일수는요, 고추는요, 예전에 보통 우리가 표준 수확일수, 수확 개시일로 수확 종료일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표준 수확일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이 하나가 추가돼.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수확 종료일은 정식 완료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비 보장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준비를 해서, 자, 이때 정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개시하고 수확을 자, 종료하는데, 자, 여기 이날로부터, 자, 이날로부터 정식 완료일, 자, 이날로부터 수확 종료일 이날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150일 넘지 마라. 그러면 자, 여기 표준 생장일수는 뭐예요? 정식을 해서 수확 개시가 이게 얼마라고요? 100일. 그럼 따지고 보면 이게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0일 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추가됐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밭작물 생산비 보장, 그 다음에 우리 시설 작물이 똑같은 생산비 보장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소원의 정도에 따른 소원의 정도 비율이 그동안 20, 40, 60, 80, 100% 5개로, 그런데 이게 10개로 10% 단위로 세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세분하게 이제 좀 어때요? 명확하게 이제 피해율도 산출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설 작물에는 있는데 이게요, 자, 버섯 작물에는 또 이 말이 없고요. 그대로 있어요. 버섯 작물은 20, 40, 60, 80, 100% 이렇게 돼 있어요. 버섯은.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자, 인삼입니다. 행간인 시설인데요. 예전에 1형과 2형으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죠? 자, 1형은 5월 1일에서 이듬해 4월 30일까지. 그리고 2형은 11월 1일에서 이듬해 10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거. 그랬는데 그냥 아예 다 이제 1형, 2형 구분하지 않고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바뀌었죠? 자, 청약을 승낙하고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 이때부터 이제 보장이 개시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이 성립하고 청약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우리는 계약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뭐예요? 보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보장이 개시되는데, 그런데 5월 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판매 개시연도 5월 1일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언제부터? 5월 1일. 자, 그런데 반대로 5월 1일 이후에 그러면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종료일이,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자,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에 따라 이걸 이제 정해진대. 이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6년근은 자, 10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그대로.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어디서 봤던 느낌이 납니다. 어디서? 시설 작물. 시설 작물 보험 기간에 있던 표현과 비슷해요. 지금 이게 시설 작물에 있던 거. 그 바람에 보험료 환급 조건이 시설 작물과 똑같이 바뀌었어요. 이게. 자, 우리가 과수, 논작물, 밭작물은 다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 그냥, 자, 보험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자, 그 남은 기간,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 환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설 작물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로 말하자면 무효가 되었다면, 자, 이건 전액 돌려주고, 그리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됐다면 경과하지 기간에 대한 1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자, 그걸 쪼개서 나눈다. 이거 시설 작물에 있던 겁니다. 반대로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로, 자, 만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단기 요일로, 이때는 자, 단기 요일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그랬습니다. 우리 단기 요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환급이 없다 해서 시설 작물과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과수하고 논작물, 밭작물에 있던 내용과 달리 시설 작물처럼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 자, 시설 작물에 보장하는 재해가 자,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개 있어요. 자, 이게 작년에 이게 하나 조수해가 추가됐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냐? 농작물 지휘보험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인정된 자, 일조량 부족 재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왜 일조량 부족제가 이렇게 추가됐냐면 보통 일조량 부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박 이런 자연재해 같으면 이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 확인하게 측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막연하게 일조량 부족은 크게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자연재해로 하지 않고 그동안 보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 이상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일조량 변화가 많아집니다. 특히 겨울철. 자, 우리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햇빛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겨울철에 자주 없고 흐려가지고 구름이 가린다든가 이래. 그래가지고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작물이 자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은 어때요? 보강 작업이라고 해서 1차 공부하시면 재배학 원예 작물학에서 해서 보강. 그래서 전기 불을 켜가지고 햇빛을 공급한다든가 또 이런 보완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런 현상이 많아지니까 이걸 이제 자연재해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험가입일에 속한 연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 언제요 이때가? 겨울이잖아요, 겨울. 자, 겨울.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에 햇볕이 부족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가 생기니까. 그럼 아무래도 어때요? 수확량도 줄고 상품의 품질도 떨어지고, 자, 그리고 병충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연재해로 보겠다. 그렇게 해서 보장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조량 부족 재해가 이렇게 추가됐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보험 기간도, 자, 이렇게 이제 보험 기간도 일조량 부족 재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조 시수 축정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보통 일조량 부족이라고 했을 때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햇볕이 없다 그러면 이건 일조량 부족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래가지고 15일이 넘으면 되는데 15일 이하다 그러면 이때는 보장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5일 이상 정도만 되면 되는데, 자, 그때도 이제 일조량 부족 이렇게 4시간 이상, 그러니까 햇볕이 부족한 날이 15일이 넘어야 된다. 햇볕이 부족한 날이 15일이 넘어야 되는데 15일이 안 되면 보장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일조량 부족이 크게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일이 넘어야 일조량 부족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햇볕이 쬐는 날짜가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가 15일이 넘었다 그러면 자, 일조량 부족 재해로 보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자, 부대 시설에서 이제 가입 대상이 추가가 되는데 뭐냐면 선별기. 자, 우리 보통 선별기는 어때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여기서 조금 바뀌었어요. 농업용 시설물 내부에 고정되어 연결 부착되고 동력을 공급받아 시설 재배 농작물 대상으로 활용하는 선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부에 고정 연결 부착된 거.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장되고, 반대로 휴대용 선별기는 이건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것은 뭐 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동할 수 없는 게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기수입니다. 자, 우리 국화하고 자, 카네이션은 제조할 때 20%로 하는데 이번에 백합이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백합도 추가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섯 준비기 생산비 개수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통 해마다 좀 바뀌어요. 자, 우리가 이제 준비기, 자, 갈수록 물가가 올라요, 안 올라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도 점점 더 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개수도 점점 높게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양송이만 조금 이렇게 달라졌는데, 자, 이것은 이제 천천히 우리가 이론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보장하는 품목이 포도, 과수는 포도만 있었고요. 그리고 마늘, 양파, 양배추, 고구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까 수확감소 보장에서 양배추가 가을 양배추, 월동 양배추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수입 안정보험에서도
이게 나눠지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 이제 수입 감소 보장에 추가되는 품목들입니다. 과수가 그동안 포도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감귤, 망감류, 그리고 단감만. 근데 이때 단감은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원래 수입 안정 보장은 다 수확 감소 보장이 그대로 수입 안정 보장 두 개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감만. 그러니까 적과전 단감이 아니라 수확 감소 보장 단감 품목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복숭아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고요. 논작물은 벼만. 자, 벼가 이렇게. 그 전에 우리 보리는 들어왔잖아요. 자, 보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작물 중에, 자, 이제는 감자. 자, 감자가 예전에는 가을 감자만 했는데, 이제는 감자가 봄 감자, 고랭지,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추. 자, 배추, 고랭지, 가을 배추. 자, 고랭지, 가을 배추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무도 고랭지하고 가을무, 일반 무. 그러니까 병충해 보장은 아니죠. 일반 무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분목이 들어. 자, 근데 이제 분목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확하면서 보장의 그 조건은 그대로고요. 이제 보험금 산출한 것만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자, 조심할 게 우리 그동안 수입 감소 보장은 15%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15%가 추가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기에서 15%. 그러니까 10%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15%까지 와서 더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을 이제 줄어들게 해주고요. 자,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 이제 보장 유형이 둘로 구분됩니다. 자, 보장 유형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수입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입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인데, 자, 과거 수입형은요, 우리 기존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과거 수입형과 이걸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선택,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선택하는데, 나는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 그래서 보험료 이것은 조금 줄여서 나는 보장받는 거고, 기대 수입형은요,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수확기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자, 수확기 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 상승하느냐? 물량이 부족하게 출하가 되면. 그러니까 재해가 많아서 수확량이 줄어들면 어때요? 자, 도매 시장에 납품하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수확기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그 오른 것을 나 보장받겠다 해가지고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승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보장받겠다 그러면 이제 기대 수입형을 선택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면 차이점. 자, 이거 한 페이지 다 보면 좋겠는데,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수입은요, 보험 가입금, 우리 예전처럼, 자, 보험 가입금액에다 피해율, 그 다음에 자기 부담비례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우리가 기실기해서 이건 같고요. 그런데 기대 수입형은 보험 가입금액이 아니라 기준 수입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 기준 가격 그대로 같아요. 그리고 그럼 실제 수입은 뭐냐? 조사 수확량 미보상 보상.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수확기 가격하고 기준 가격 둘 중에 비교해서 낮은 가격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 수확기 가격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수익 감소 보장의 특징이 뭐예요? 수확기 때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하여 어때? 수입이 줄어든 걸 보장받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확기 가격이 낮은 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보장했던 수익 감소 보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수확기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보다 높은 경우, 낮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 조금 달랐죠. 옥수수는 어떻게 해요? 옥수수는 자, 기준 수입은 같은데 실제 수입이 기준 수입에서 자, 손해액을 빼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손해 산출하는 것이 기준 가격이 컸을 때와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이 작았을 때 이렇게 둘로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보다 컸을 때는 손해액이 예전 그대로 자, 이게 맞아요. 대신 이제 위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 내용이 뒤쪽에 왔고 이 내용이 앞에 왔는데 이제 이게 맞아요. 그래서 피해 수확량에다 기준 가격 곱하는 게 이제 실질적인 손해인데 여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뭘 반영해 주느냐?
평년 수확량에서 P의 수확량을 빼면 이게 수확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크니까 이걸 빼주면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에 대한 게 이것도 뭐예요? 수확을 했지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것도 손해액이 들어가니까 그걸 더해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게 바뀌었죠. 자, 수확기 가격이 컸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손해액은 P의 수확량에다 기준 가격인데요. 자, 이번에는 더해준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빼줍니다. 손해액은. 왜? 수확기 가격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기 가격에서 기준 가격을 뺍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이 크니까 이걸 빼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수확량인데, 자, 이거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수확한 것에 대하여 자, 수확기 가격, 이것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손해액이 아니니까 이건 공제한다. 이렇게 빼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기대 수익형은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기준 수입을 합니다. 이렇게 기준 수입. 그럼 이제 기준 수입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입과 수확기 가격 중 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뭐라고요?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 가격이 컸을 때 이렇게 좀 전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확기 가격이 컸을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년 수확량이 기준 가격을 곱하는 게 아니라 수확이 큰 거니까 이걸 곱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기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보다 훨씬 더 앞에서 생각했던 계산식보다는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실제 수입도요. 자, 수확기 가격입니다. 그럼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컸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수확기 가격이 올랐는데 그 오른 것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준 가격의 1.5배까지만 이걸 한도로, 그러니까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1.5배 한도로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옥수수 마찬가지. 자, 바뀝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그럼 이제 이때 이 손해액을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그 차이에 따라 계산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 기준 가격이 컸을 때는 피해 수확량 기준 가격에 자, 이거 자, 기존에 했던 위에 거 같고요. 이게 이제 다르죠. 그냥 단순히 피해 수확량과 수확기 가격으로만 이제 따진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또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가격 조항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조항 구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이제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이 있는데요. 자, 우리 콩을 보면 그동안 콩은요, 장류, 두부용, 반민용, 그리고 나물용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지 않고 콩은 흑태 나물용하고 백태 서리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나물용하고요, 그리고 마늘, 보리가 같은 유형이고 나머지 또 다 같은 유형, 그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품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먼저 우리 콩, 그동안 장류, 두부, 반민용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배웠던 내용인데, 자, 이게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만, 예전에는 상품하고 중품을 평균을 한 다음 그걸 다시 올림픽 평균했어요. 그런데 상품 가격만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납품한 상품에 대해서만 평균을 낸 다음에 올림픽 평균해 가지고 그다음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하라 그런데 그게 빠지고 최근 연도 유통 비용을 제외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농가 수치 비율은 농가가 도매 시장에 납품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가 가져가는 거 얼마냐 이제 이걸로 했는데 그걸로 하지 않고 반대로 비용을 제외하는 거. 그러니까 농가 수치 비율은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농가가 가져가는 건데 방식만 달라졌지 그 구체적인 산출 큰 틀은 변하진 않았어요. 자, 일단 여기 상품만 가지고 한다는 이건 이제 수학연도고요. 이건 그대로. 자, 그다음. 자, 흑태 나물용입니다. 말하면 과거 연도별 평균 매입값을. 그러니까 그 지역 농협이 일괄적으로 수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매 가격을 올림픽 평균을 합니다. 연도별로.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학 연도고요. 자, 이거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자, 여기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 같은 경우는요, 과거 5년 연도별 시군별 농협 RPC 평균 매입 가격이 올림픽 평균가 이렇게 합니다. 벼는 우리 아마 보험 가입금액 구할 때 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거 수학연도로 하면 되고요. 자, 고랭지 감자가요. 자, 과거 5년 강원특별자치도청 수맥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이렇게. 자, 고랭지가 주로 이제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걸 우리가 고랭지 재배다 보니까 강원도청 수맥 가격 올림픽 평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당연히 수학연도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품목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품목은 자, 예전처럼 똑같이 자, 상품하고 중품이 아니라 보통품으로 좀 바뀌었어요, 표현이. 중품에서 보통품으로. 그렇게 해서 이 둘 평균한 다음에 올림픽 평균해서 그다음 농가 수치 비율이 아니라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하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수학연도 이렇게. 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자, 농가 수치 비율 대신에 유통비용 제외하는 걸로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격을 따질 때 보통 가락 도매시장, 그리고 이제 과수 같으면 이제 경락 가격으로 이제 이런 가격을 판단해서 자,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것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동안 이 내용이 자, 콩하고 고구마에만 있던 내용인데 이제 과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농지해고 여기 이제 과수원도 들어갑니다. 과수. 그렇게 해서 자, 품종이나 용도 등으로 그냥 하나의 품종이나 용도는 기준 가격이 자, 그러니까 농지에 우리 고구마 같으면 호박 고구마, 방 고구마 이런 식으로 자, 2개 품종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준 가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호박 고구마, 방 고구마. 그러면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뭐 백태, 서리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도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확량이나 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가중 평균 방식으로 산출한다. 그럼 우리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연습해 봤던 게 고구마와 콩이 뭐예요? 재배 면적 비율로 해서 가중 평균한 다음 이걸 산출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수확량을 가지고 이렇게 비율로 적용해서 가중 평균 산출하는 방식도 이제 생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면적은 기존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또 새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수입 안정보험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씩 바뀐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론 정리하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습하면서 숙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부담은 없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에 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같이 또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